침출수가 있다 그러면 99%는 여기 거기에는 그러니까 뭐 비소나 아니면 그런 것들도 오염물질도 가득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그냥 근데 98년도에 주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매립은 주로 이게 비위생 매립 형태로 있었어요. 완전히 이게 착폐해서 침출수 같은 것들 발생할 수 없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곡이나 아니면 이런 공터에 쌓아놓고 위에 덮는 형태, 덮는 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여기서 이게 침출수가 나가고. 이거는 비단 여기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예요. 전국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물질이라기보다 땅 속에서 예. 일단 여기가 뭐 예전에는 뭐 일제시대는 금도 있었다고. 금도 있었다고 그러죠. 여기서 필요한 거를 캐냈는데 땅 속에 있는 흙을 캐내서 필요한 물질만 빼내고 예. 나머지는 여기다 쌓아놨다. 예. 하면 되는데 그 침출수가 나중에 보니 물로 검사를 해보니까 뭐 나비 좀 있다. 망간이 주로 여기. 어떤 것들이 있다. 오염물질이 뭐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나중에도 말씀드리는 거 하겠지만 우리가 있다 없다 식으로 이게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네. 특히 여기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설명이 이 자리에서 너무 길어지면 나중에 되면 가면서 하시죠. 가면서. 잠깐 저 일제시대 얘기가 우리가 이제 저쪽에 가셨던 얘기가 여기서 주문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는 퍼보지 않고 먼저 걔를 갖고 갔대. 근데 저기 성광시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 저 갈았어요. 근데 그때 그 일제시대 때는 없었대 그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일제시대 때는 들고 나가는 게 힘들어서 오래를 못했대 이거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 일하셨던 분이 옛날에. 근데 여기는 뭐 기록이나 그런 것도 보면 꽤 이게 괜찮은 광산이었어요. 그래서 닌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도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망광업에서 이거 개발하는 것들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몰래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복잡하게 개발이 되고 백내 그게 그렇게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굴이 우리 쪽에도 있고 저 너머에도 있어요. 그래서 6.25 때는 낮에는 저 굴 속에 가 있었고 밤에 와서 밥 해 먹고 또 낮에는 올라갔다는 거야.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모집을 해야지. 광산하신 분들은 보면 그때 성광기술이나 아니면 개발 기술이 낮았기 때문에 못 꺼낸 것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아직도 이게 주변에 이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저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아주 바로 여기가 딱 보여요. 그래서 환경팀에서는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어쨌든 광해방기 사업을 거의 끝내면 뭐 이게 불필요한 것들 끝내면 여기 좀 환경부랑은 사후 환경 오염 영향 조사라는 것들을 수행을 해요. 거기 보면 여기에 토양이라든가 아니면 수질 같은 것도 채취해서 환경부에서도 모니터링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제가 걱정인 게 언급을 안 돼 있지만 이 토양 자체가 꽤 오염돼 있거든요. 이게 뭐 성광시설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활발하게 광업 활동이 이루어진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가시죠.
여기까지 차를 끌고 올라와. 그러면 이거 폐광사 안에 주차할 때 있어. 네. 네. 아니 오면 이석훈 선생님네 가기 전에 식당 앞에서 모이기로 했잖아요. 식당을 바라보고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서 광산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식당을 바로 끌고 바라보고 우측 그러면 끝까지 올라오면 철문 다 열려 있고 끝까지 폐광사까지 와서 여기다 주차하고 그 다음에 고개를 넘어오는 데가 있어. 빨리 와. 일곱개 광미장이 어디에 지금? 저기 있는데 그게 저쪽이 보면 1, 2 광미장이고 요쪽이 그저 3에서 7 광미장. 한번 저 여기 잠깐만 들렀다 좀 보고 올라가 보세요 여기 뒤에. 우리 이장님이 저 수원 방송인가요? 아니 처음에 수원 방송 킥하우스. 광미산 들리는 데가 여기예요. 안 보여서 그러는데 요 밑에가 다 광미예요. 광물 찌꺼기 보면. 물소리 가면서 여기 이장님을 제외해놓고 다 이게 처음 보시죠? 막 그 광물 찌꺼기 유해하다고 해서 막 뭐 한 건 또 하나 아니에요. 이렇게 막 다 덮여 있고 뭘 하니까 한데 여기 이렇게 해서 그때 98년도 당시에는 여기 잣나무를 다 이게 화성지랑 같이 해서 이제 심었었는데 이렇게 광미에다가 흙을 덮은 거죠. 원래 뭐 저 광산 도로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 뭐 적절하게 지금은 그냥 거의 그냥 아카시아가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살다 죽고 하는 그 수준인데 여기에 그 베지테이션 카바 그러니까 그 뭐 괜찮은 그 나무로 이렇게 그 성장량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심어진다 그러면 뭐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저 밑에서 우리 저 시설에 처리하고 있는 건데 걔들이 그렇게 그 나무가 안정적으로 이게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이게 그 침출수로 빠지는 양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는 것들이죠. 나무에서 이제 저기 다 빨아당기니까 이게 그 나무는 증산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계속 그 지하에 있는 수분을 뽑아서 위로 올리니까 이게 그냥 빠지는 그냥 침출수로 빠지는 것들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거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광해방지 사업 차원에서 볼 때 그건 그 효과가 큰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해서 괜찮은 나무로 괜찮은 뭐 디자인을 가져서 여기를 그렇게 뭐 공원을 하든가 그저 뭘 한다 그러면 뭐 일단 그 산림에서 그 탄소를 고정하는 효과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조성된 숲을 여기 그 화성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또한 그 다른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게 묶여 있어서 이게 뭘 이게 하기가 좀 행정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오목하게 나앉아 있는 여기는
지주는 누구예요? 지주는 주로는 사만광업이에요. 광주. 예.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게 뭐 그동안은 이게 막 그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요새는 좀 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소유권을 주장하셔도 지금 이 상태로는 매매도 안 되고 그 다른 것들로 활용할 자체 그게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거를 슬슬 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다른 쪽에서는 진짜 정치권에서 시장 후보자들이 막 얘기하는 것 중에 광주한테 이 오염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광주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구상권을 거꾸로 시민 입장에서는 시에서 광주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건 제가 이게 답변 드릴 예, 게 그렇죠. 아닌 것 같고 그때도 한번 이게 뭐라 할 때 오프 더 레코드를 이렇게 전제로 해서 이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게 98년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가 이미 같이 이게 복구 작업을 했어요. 그럼 이미 그러니까 원래는 원인자가 뭔가 이게 다 이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데 그거를 다 화성시랑 이미 나랏돈 들여서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그거를 뭐 아주 강하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이게 너무 많이 이런 건 없어요? 만약에 저기 비봉에 양놀이 같은 데는 채석을 했어요. 채석을 한 데가 뭐 지하로 100m 땅을 파면서 거기에 돌을 갖다 골체 채취를 하고 팔아먹었어. 근데 그렇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오염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여기를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기금으로 이렇게 정리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산림복구. 거기에 땅 파낸 만큼은 나중에 성토를 해서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득금에 계속 지분율을 떼내든 해가지고 원상복구 비용이 거기 같은 데 800억이 조성이 돼 있대요. 그런 것처럼 이런 광산을 할 적에는 그런 기금 조성은 없는 거예요, 애초에? 1차적으로 여기가 일제시대 때부터 개발되어 있어서 그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 전반부는 일제시대 때 개발돼서 그게 없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래서 도중에 보면 산업부 예산이랑 환경부 예산이 들어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산업부 예산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기 복구를 그 정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거는 제가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 한데 98년도부터 해서 여기 광리 이게 복구를 해놓고 저희들이 경인지사가 광해관리공단 내지는 뭐 광역공단이 이 시설을 인수받은 거는 2008년도예요. 그러니까 2008년, 그 사이에 10년 동안은 그거는 관리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건 그러니까 화성시도 같이 인발부되어 있는 것들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복구 작업을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2008년도부터 해서 보니까 이게 사만광업에서 저희를 대하는 것도 좀 그렇고 화성시에서도 저희를 대하는 것도 좀 그렇고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뭐 어쨌든간 저희들한테 뭐 주어진 미션 지체가 어쨌든간 폐광된데 적절하게 환경 관리를 하는 것들이 저희들 임무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누구 책임이다 대신 누가 더 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최대한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게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들 생각인 거고.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탄소상수사업 같은 것들도 원래 광해방지 사업 내용에는 그게 사실상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냥 여기 이 광물 찌꺼기 댐이 저장 시설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만 이게 모니터링을 하면 되고요. 저희들 안밀한 건데 그걸로 보기엔 너무 이게 좀 아깝기도 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서 산림탄소상수사업 같은 것도 주제 넘게 저희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그 산림탄소 상세 사업이라 그러면 그거의 행위 주체는 나중에는 국가에서 뭐 공모 사업으로 따낼 수도 있고 지자체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고 광해광업공단에서 국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걸 이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의 방향성은 어떤 것들을 일단 산림탄소 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임업진흥원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화성시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허락도 안 받고 임업진흥원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산림탄소 상세업을 할 만한 부지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각종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때 재원이라고 해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저희는 광해방지 사업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면
발생량 자체가 줄어든 것들 자체가 크고, 그 다음에 저희들 밑에서 처리할 때 아무래도 양이 줄면 그 처리 비용이 이게 다운될 수가 있으니까,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광해방지 사업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추진하면 되고, 나무 같은 것들도 이후로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내니까 나무 기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리고 화성시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면, 그래 제가 그때 그 산림휴양팀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화성시에서도 나무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것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 예산 일부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크게, 그리고 가장 큰 관건은 그 화성시하고 우리 공단이 이렇게 준비가 돼서 요것들을 할 때 이 사망광업에서 요 부지 사용에 대한 그 협조만 해주면 저는 크게 이렇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걸림돌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그냥 행정적으로 이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에서 그런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근데 개발 행위도 막 따져보면 여기서 뭐 불과 이거 잡목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일부 복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더욱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복토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뭐 부렁지면 이게 숲으로 가꾸기가 좀 힘드니까 다행히 지금 택지 개발하고 있잖아요. 저기서 많은 사토가 나올 수가 있으면 저거를 도네이션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하면 좋죠. 여기는 그 전에 우리 농경지에도 이게 많이 깔았잖아요. 저기서 나오는 사토지로. 거기에 나오는 흙보다 좀 질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성력 함량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저기는 농경지다 보니까 뭐 돌자갈이 뭐 너무 많으면 이게 못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좀 거칠면 어때요? 그냥 숲에서 이렇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여건만 이렇게 확보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개발행위 허가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부서하고 협의해 보면 알지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네요. 예. 어떤 근데 적극적인 행정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제가 이게 접해본 바로는 오히려 그게 가장 그러니까 내용을 다 그렇죠. 준비하고 그래도 오히려 행정적으로 이게 풀어나갈 때 이게 많이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힘들게. 예. 뭐 질문하실 거 없나요? 네. 여기서 너무 시간 끌면 내려가셔서 나중에 수지를 한번 보고. 저희들한테 뭐 여쭐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충분히 답변을 드릴 테니까. 예. 여기서 괜히 너무 시간을 많이 버렸네. 지금 우리 방이 분유에도 거기서 기다리신대. 정화시설에서. 선생님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도 주민 이제 내려가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정화시설 보실 거고, 여기가 아파트 지금 개발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선생님 올라오고. 여기 해놓으면 여기 이쪽으로 이게 돌아다니는 분들도 꽤 있고. 중상으로 저기로 많이 늘었어요. 이게 이주구가 들어서 많이들 다니세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꽤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데 군데군데 이렇게 나무 심어놓고 그다음에 뭐 데크 같은 것들만 이렇게 해서 뭐 캠핑장으로도 되고. 여기 자연스럽게 아카시 나무가 되게 많잖아요. 아카시가 이게 토질 정화에는 되게 중요하다 그랬다고, 생태적으로. 이게 개척종이라고 이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콩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식물들에 비해서 질소 이용 효율이 얘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비료를 안 주고 그래도 자연적으로 나고 이렇게 자라는데, 단점이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오래 자라지를 않아요. 저게 뿌리가 옆으로 뻗기 때문에 자빠지는 거야. 이 깊이 내려 꽂는 게 아니라. 그래서 토양을 엎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다고. 이놈들도 많이 이렇게 자빠지네. 은사시나무. 요쪽 가운데 있는 산 같은 경우에는 길 옆에서 진주얼이 지나와서 거기 이제 또 하나 까만 비닐하우스 그 사이 산길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누가 저기를 쳐놨더라고, 펜스를.
그리고 써붙여놨어. 사유지니까 출입하지 말라고 벌써부터. 이게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는. 저쪽 위 같은 게 캠핑장이 좋다고 이게 얼마나 그렇죠. 와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오늘도 원래는 식물 행사 비슷하게 이거 하려고 했는데 여기 그러면 이게 시간도 좀 걸리고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스토리 시설 그 주변부에 뭐 버드나무나 아니면 그것들 좀 심리 작업을 해요. 왜냐면 이 내리 쪽에서는 이쪽으로 오시면 이게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아예 공원화해서 이게 혐오 시설이 아니라 그냥 좀 조경도 잘 돼 있는 걸로 하려고 해서 버드나무랑 벚나무랑 오늘 해서 한 150주 정도 여기 추가적으로 좀 심으려고요. 아, 그러신 거구나. 그래서 여기를 좀 꾸며놓고 예. 하면 훨씬 이게 요 내리 쪽에서 오실 때는 느낌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저기 지금 저 보이는 물 이렇게 가둬져 있는 데가 소택지거든요. 예.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저기는 그전에는 막 부두를 좀 엉망으로 좀 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싹 다 작년 말에 없애고 저기 연을 심어놨어요. 아, 예, 여기가 여기서 방류한 물이 잠깐 머무는 데구나. 예. 그래서 거쳐 나가는 데인데 저기 연을 심어놨고 주변에는 버드나무로 쭉 이렇게 식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거 하나 자체가 그냥 큰 연못으로 우리는 소택지라고 하고 수질 정화 시설이라고 부르지만 밖에서 오시면 그냥 연못 하나, 연꽃이 있는 연못. 그러죠.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걸로 하려고 지금 그리고 저쪽에 보는 게 이게 댐이에요. 저게 방밑댐.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여기도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네. 요거는 사망광업에서 이거 심어줬더라고요. 사망강화에서? 이게 사망광업 부지거든요. 여기까지가. 나무가 거의 죽어. 여기도 그냥 벚꽃을 다 심어서. 여보세요. 여기 수질정화실로도 넘어왔어 벌써. 네. 어디까지 왔어요? 뭐 수질정화시설로 왔어요? 아니면 광사로 갔어요? 아니, 어디 저기에서 식당에서 직진해서 올라오면 폐광사 있어요. 네, 폐광사 있으면 거기다가 차를 대고 그 다음부터 걸어서 올라오는 거야. 고개를 넘어온다고 생각해야 돼. 고개를 넘어서 오셔야 돼. 그러면은 바로 왼쪽으로 가지 말고 직진한다고 생각해야 돼. 예, 내려가야지. 예, 저기 뭐 까맣까맣 보이네. 예. 그리고 내려오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여기 우리 비녀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셨어. 예. 아 진짜 호민을 들고 오셨잖아. 아 이장님 말씀인데. 아, 저기 관리사님 같은데. 여기요? 안녕하세요. 아, 사망광어. 아휴, 까만색 보니까 이거 집에서 욕실 방수에다 왔는데. 그 KBS 그림도 자기네들이 일단은 기회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이게 다 이게 광. 댐이야 이게. 이게 광밑 댐. 아까 우리가 본 게 그게 거기. 예. 아, 그 하단부. 이게 하단부요. 예. 하단부에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주자 대표. 네, 안녕하세요. 어? 그때 오셨던. 그때 우리 같이 뵀었어요. 얘랑 도연에서. 아니요, 우리, 그때는- 아, 저는 참석을 못했어요. 그때. 그때는 자유회장님. 자회장님. 여기 필수. 부회장님. 아, 네네. 오늘 자회장님 모셔서 제가 대신 온 거예요. 예? 자회장님 아, 오늘 출근해야 모셔가지고. 되니까 그 양반은. 뭘 해야 되는지. 출근. 감사님이 드시는 네네, 제가 대신 왔어요. 자료 하나 주세요. 자료 하나만 주세요. 예. 맞습니다. 저 사망강화 관리사님 같은데 저번 때 한번 뵀던 분 같은데. 오늘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진짜 예. 눈치가 있죠. 요새는 네. 그 많이 협조하려고 그러니까.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삼보 지리정화 시설 운영관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광해공단 경기지사 정용주 팀장입니다. 오늘 그 설명회는 아까 쭉 보고 오셨던 그 한국광산 지리정화 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회 일단 시작 전에 내빈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지사장 이상한 지사장입니다. 화성시 의회 김도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성시 주택가 김종 팀장이 안 나오셨죠? 이명수 주무관님. 화성시 수질관리과 정은정 팀장님. 그리고 같이 오신 이용우 주무관님. 그리고 봉담읍 김광진 팀장님. 그리고 상일이 이서구 이장님. 봉담자이 입주자 대표협의회 신용희 감사님. 네. 그리고 여기 또 입주하시는 현대 힐스테이트 입주자 대표의 부회장님 김순애 부회장님. 상일이 분회장 이면옥 여사님. 시작에 앞서서 사장님 인사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한국광해광업공단 경기지사장 이상환입니다. 이게 딱 1년이 됐어요 보니까. 작년 4월 28일 날. 4월 28일 날 상리랑 저희 공단이랑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서 뭐 메밀 파종도 하고 했던 게 딱 1년 됐더라고요. 오늘 22일인데 일주일 후에 그동안 뭐 저희들 열심히 이게 하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된 것들도 있고 또 상황도 이게 많이 바뀌어 있고 그렇게 해서 뭐 특히 상황이 바뀐 것들은 지금 뭐 내리 쪽에 이렇게 뭐 개발이 되시면서 새로운 뭐 봉답 식구들이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공단도 뭐 적잖게 이게 변화는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었는데
지금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조직이 조금 이제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제가 그때 1년 전에 왔을 때 열심히 하겠다고 많이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일을 많이 진행을 못했어요. 뭐 제 의욕만 갖고 이렇게 되는 일은 아니고. 근데 새로운 어떤 변화된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특히 그러니까 내리에 들어오시는 분들 위주로 여기 적절하게 환경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많이 의구심들도 갖고 계시고 불안함 같은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리상이 다 합쳐서 사망하는 삼보강산 관련해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광해방지 사업 그거는 지금 여기 있는 수처리 시설 가지고 이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적절하게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려서 적어도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만은 적절하게 처리가 돼서 나가고 있으니 배출되고 있으니 뭐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하나에게 설명드리고자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오늘 먼저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실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는 향후에 여기 삼보강산 광해 방지 사업 그리고 화성지에서 갖고 있는 공원화 사업하고도 연결된 얘기인데 저희들이 요 시설 자체를 밖에서는 요 정화 시설 그러면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또 혐오 시설로 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적어도 올해 4월 21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좀 많이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경도 새로 하고 좀 예쁘게 꾸며서 여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이걸 혐오 시설로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깨끗한 공원 내지는 쉴만한 자리 이렇게 이게 받아들이도록 원래 최대한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모델로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수질 측정 시연 같은 것들도 이게 다 보시게 될 거고, 근데 또 끝나고 나서는 질의응답 시간도 좀 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귀찮으시게 다 물어주시고 또 방해걸리면 맨날 말만 번들어 하고 이게 하는 거 없다 이거 지적질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테니까. 아무쪼록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예정이 되는데 그때 저희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같이 잘 모아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도구 의원님. 예. 저희 시의원 김도군입니다. 여기 봉담 기배 화산동이 지역구고요. 임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시장님한테 시정 질의하면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작게 휴경지 보상하고 수질에 문제 있다 이런 기사나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보자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시 공무원들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시민을 대표해서 제안을 하는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게 되게 여러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수질을 관리하는 과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도시 정책에서 도시 계획으로 공원을 지정하든 무슨 또 다른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과 그리고 내리지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주택과 주택 건설하고 있으니까요. 이러이러한 행정의 부서들을 한 군데로 좀 다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여기를 좀 장기적인 관점도 좀 갖고 현재 오늘 내일 해야 될 아주 단기적인 관점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과 의회와 지금 여기 광해광업공단 경인지사장님 나와 계시는데 여기 경인지사와 그리고 여기 광주 쪽에서 나와 계신 관리이사님도 오셨네요. 예. 여기에 관련된 토지주인 거죠. 쉽게 개발 행위를 했던 토지주나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다 이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좀 바라보고 장기 단기 계획들을 좀 세우자라는 취지 안에서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시민분들도 또 동네 주민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실상들을 오늘은 수질에 관련된 정화를 좀 이해한다라는 걸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왔는데요. 이후에 토양에 관련된 부분들도 향후에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드려보시고, 저희는 그래도 약간은 이해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100% 이해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들여다보고 해결 지점을 이제는 동네 문제로만 끝내지 말고 전체를 들여다보는 문제로 바라봐서 봉단 주민들이 다 같이 관심 갖고 여기가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바뀔 수 있게 제안하려고 한다라는 움직임들이 적극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조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저 화성시에서 가볍게 열심히 간단하게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 걸로 가름하고, 그러면은 저희 이제 아까 나눠드린 그 자료, 일단 삼부강산 그 수정화시설 운영관리 설명회 그 자료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의견을 또 그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주민도 있고 저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 우리 주민들은 잘 알 거예요. 저도 온 작업을 하기 시작한 20년이 넘었고 그때부터 계속 방사에 대해서 궁금증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다 해봤자 법적으로 등록된 세대수가 55세대밖에 안 돼요. 주민등록상.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계속 어필해봤자 아무 힘이 없었어요, 진짜 말이. 그러다 이제 이게 입주가 늘어지고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연치 않게 도심지 안에 그냥 폐광산이 딱 들어가 있는 꼴이 돼버리니까는 이제 급하게 행정이나 뭐가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입주자 대표님들 두 분하고 시의원님하고 벌써 우리가 1차서부터 6차까지 계속 회의를 했어요. 1차, 2차, 3차. 그래서 제일 큰 목표가 우리가 시장 선거 때 하는 입후화장들한테 해서 오고 싶은 사람들 와서 이 사람들이 폐광산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시장이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걸 물어봤고, 뭐 참여하고 오시겠다는 분은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뭐 누가 안 된다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입주자 대표랑 마을 대표랑 회의는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계속 회의를 하고, 꼭 그 다음 또 두 번째 목표를 잡는 게 뭐냐면 2024년도 4월 국회의원 선거예요. 어차피 이 얘기는 정치인들이 많이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 상황은 우리 주민들이 도대체 저 이장 요새 뭐하고 돌아다니지? 그거 하고 지금 6차까지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저희는 이제 저희 지금 삼부광산에 대해서 다들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겠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기 그 삼부광산은 주로 아연이라든지 중종석을 캤던 광산입니다. 그래서 이 광업권 등록은 1936년도에 등록을 했고 최초, 그리고 최초 등록권자가 그 일본 사람이었는데요. 그걸 삼한강업이 인수를 해서 광업권이 1999년 8월 17일자로 광업권이 소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보면은 연이 한 47,000톤, 아연이 112,000톤, 중종석이 약 30,0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갱구는 대부분 다 복락이 됐는데 5개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물 찌꺼기 적시장이라고 이렇게 오시면서 아까 초입에 올라오시면서 봤던 게 1, 2강미장, 거기 상리에 있는 1, 2강미장이고, 여기가 그 강미장 5개가 모여있는 3에서 7강미장입니다. 이게 여기가 한 50만 톤 정도 되는 강미장이고, 다음 장으로 그러면은 이 삼부광산이 어떤 그 광해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입이 올라오면서 거기 1, 2강미장, 그리고 여기 3에서 7강미장, 그리고 지금 강미장에서 여기 침출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침출수를 술정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술정화 시설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1, 2강미장 쪽은 저희가 향후 이제 전면 개보할 텐데, 그 전면 개보수를 하고 나면은 이제 갱내수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고, 저쪽 하부에 보면은 이제 태양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서 보면은 이제
구분지어서 보자면은 광미장 광물찌꺼기 저장 시설이 총 75만 5천 톤입니다. 상리에 있는 게 6만 3천 톤, 여기 내리에 있는 게 약 7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리 쪽은 저희가 이제 향후에 전면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쪽 내리 쪽은 이 광미장 상부를 저희가 산림탄소 상세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리정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부분은 신출수는 우리 정화시설을 통해서 잘 처리하고 있고, 향후에 상리 쪽은 전면 개보수를 실시한 후에 분리수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같은 경우에는 토탈 한 23헥타르하고 농작물 경작 부적합지 4.6헥타르 해가지고 합쳐서 한 150필지가 되는데요. 요거는 태양계량 보건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폐시설물하고 아까 오시다 보니까 퇴적장 이런 부분들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상계 수리정화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은 우리 정화시설은 2015년 10월에서부터 17년까지 약 2년 이상 걸려서 사업을 했고, 약 사업비는 한 35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정화공법은 물리학적 정화공법인 세미 액티브 시설이고요. 처리 용량은 하루 3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태가 연도별 처리 현황인데요. 일단은 수질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나 지역에 해당돼서 망간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가 10인데 실제 이 유입수는 55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정화시설을 잘 운영해서 올해 잰 걸로 보면은 원래 10이 기준인데 그 밑에 1 정도로 잘 해나가고 있고, 아연 같은 경우는 유입수가 58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기준치가 5 이하인데 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본사에 있는 분석실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0.2 이렇게 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경인지사에서 저희 광미장 상부에 그 마지막 장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뭐 갑작스럽게 제가 좀 띄워놓은 건데, 그게 그 고양시 쪽에, 고양시 쪽에서는 요런 그 생태수 조성 제안들을 이렇게 시민들 위로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화성시 딱 보면 요게 만만치 않게 한 7헥타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제안을 하시고 이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고양시의 움직임을 그냥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도중에 정 팀장이 이게 보고 말씀드릴 때 얘기 나왔었던 위에 산림탄소 상세 사업이나 그것들을 요 지역의 도시숲 형태로 이렇게 한번 가꾸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게 비단 여기에서만이 움직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은 지자체별로 다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이게 특히 주민들 같은 경우는 한번 참고하시고, 요거를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냥 광물찌꺼기 적시시설로 이게 남겨두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좀 가꾸고 뭘 해서 이게 뭐 유익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뭐 지역 경제 측면에서나 환경적 측면에서 다 유리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이디어 제안 차원에서 이게 넣으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 수질 분석, 수질 정화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보영 대리입니다. 이보영 대리가 총괄적으로 이 정화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기 개통도부터 이렇게 네네. 개통도 그쪽으로 한번 이동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지사에서 광해 방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보영 대리라고 합니다. 네, 이쪽 내리지구에 이제 관심이 대단히 많으신데,
저희가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서 개략적으로 한번 이 개통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지금 3에서 7 관리장에서 나오는 이제 침출수를 저희 시설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침출수에서 주된 오염 항목은 거의 망간, 아연,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인데 뭐 크리티컬하게 인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뭐 카드뮴 비소, 뭐 납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없다고 보면 되고 현재 나오는 중금속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망간, 아연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 시설에서 정화를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물을 받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저희가 유량을 한번 체크하게 됩니다. 이쪽에 이 파샬 플롬이라는 건데 이쪽을 지나가면서 그 높이를 저희 초음파 센서가 측정을 해서 하루에 뭐 시간당 몇 톤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측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건기이기 때문에 한 1처리량이 1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간 물이 이제 산화 침전조를 만나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이 빨갛게 보이는 거는 이제 철 같은 게 금방금방 산화를 하기 때문에 이 빨갛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저쪽에 보이는 저 컨테이너에서 저희가 가성소다라는 약품을 투입하게 됩니다. 가성소다는 이제 pH라는 그 어떤 항목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 주는데, 이 망간 같은 경우,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 pH가 높은 환경에서 물에 녹은 게 녹는 능력을 잃고 이제 그게 침전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가성소다를 투입하게 되면은 녹아있던 망간이나 아연들이 이제 침전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지금 이쪽 침전조, 이쪽 침전조 이 두 개로 나누어서 밑에다가 침전되고 그 위에 상등수가 이쪽 소택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택지에서는 저희가 원래 작년에는 부두를 심어 놨었는데 그 부두를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싹 다 제거하고 연으로 바꿔놓은 상태고, 그 식생을 지금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옆에 있는 여과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유물이나 이런 좀 큰 입자 같은 것들을 좀 걸러서 배출하기 위해서 이 여과지에서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저쪽 이제 밑으로 방류를 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로 문제가 되는 거는 망간 아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월 1회 이상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걸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물에 대해서 한번 그 망간의 농도를 한번 분석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 가운데로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 건강하신 거지? 예. 건강 잘 챙기세요. 네, 맞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농도의 망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기로는 측정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배를 희석을 시켜서 이 망간의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간 농도가 여기서 이제 10배를 희석시켰으니까 뭐 5가 나오면 10배를 10을 곱해야겠죠. 그럼 50이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류수를 먼저 90ml를 붓고, 거기에 이제 나머지 10ml에 대해서 방금 원수 정말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부유물질이라는 거 저희가 이제 색깔을 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pH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이 원수에 대한 pH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pH, 온도 등 이제 여러 항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원수를 자체를 넣어서 pH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이제 pH는 거의 6.5 정도 되고 저희가 이제 방류할 수 있는 기준이 5.8에서 8.6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있으면 이제 저희가 기준을 충족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 자체의 pH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기준치보다 낫네요. 들어오는 거는 높습니다. 5.8에서 8.6. 8.6.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6.5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기준치 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준치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오는 일금 값은 네, 6.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질과에서 봐야지. 아 잠시만요. 이게 지금 물이 가성소다를 만난 물이 지금 나와갖고 pH가 확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뜨려면 저쪽에서 떠야 되는데 제가 한 번만 다시 떠보겠습니다. 큰일 날 뻔. 용류했어? 네, 그 지금 이쪽으로도 이제 가성소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떠. 아예 저쪽 나오는 곳에서 요거 왜 망간만 보여주냐, 너희들 처리되는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망간이 여기 주 오염물질이기도 하고, 망간이 잡히면 나머지 아연이나 아니면 뭐 카드뮴, 납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다 잡힙니다. 실제로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현장 요 분석 키트를 사용해서 하지만 저희 저 원주에 있는 저희 본사의 그 정밀 분석실에서 그 전 항목을 다 모니터링합니다. 여기는 그냥 유지 관리 차원에서 모니터링하는 것들이고, 요거랑 거기 분석치는 큰 차이 없습니다. 네, 이쪽 물이 원수인데 저쪽에서 가성소다를 만난 물 때문에 pH가 높아져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광류가 저렇게 높게 산화가 돼서 지금 이거는 이제 산화수가 나는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이사장님?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네네. 지금 분진 그 가능성은, 그러니까 우려는 되지만 네네. 그 개연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지금 그 보시다시피 분진이 되려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대지로 뭐 단목도 아무것도 없고 풀도 없어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는 저 지표식물들이 이렇게 피복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분진 그 가능성이 낮고, 더욱이 이전에 98년도에 이게 작업을 할 때 상당 부분 그 비오염토로 복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광물 찌꺼기 자체가 이게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분진 가능성은 성토가 돼 있다는 거지. 그 상당히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저 침출수 관련해서는 제가 이게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저희 그 전팀장이나 아니면 담당자도 기준치 2 이하로 이렇게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네. 낮춘다고 그랬잖아요. 명심하셔야 될 거는 완벽하게 제로로 처리는 못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강원도에 가보면 하천바닥이 그냥 붉게 물든 게 맨날 처리를 해봐도 거기도 2 이하로 그냥 꾸준히 나가니까, 하천바닥이 그렇게 철성분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니까 궁극적으로 하천바닥이 그렇게 붉게 물들어 있는 것들처럼, 여기도 망간을 아무리 이렇게 처리를 저희들이 애써서 한다 그래도 제로로 만들어서 나가지 못합니다. 더욱이 망간이라는 것들은 원래 그냥 자연계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 밑에 습답들, 그러니까 수렁문이죠. 우리 항상 차 있는 그 같은 데는 그런 제안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기를 수생식물들을 이게 식재하고 관리하는 그런 공원화하는 게 어떠냐. pH 요 가운데 그나마 1ppm 때 그것도 추가적으로 식물에 의해서 더 이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7.62, 7.61. 주변에 버드나무 같은 그것들을 이렇게 잔뜩 식재를 할 그래서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거의 한 6.5대가 되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경화 활동을 기대하려고.
이게 지금 습기가 차갖고 안에 7.42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곤드 중에 그 아주 속성, 그 빨리 자라는 그 그리고 그것 자체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거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전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는 광산 개발을 했던 부지고 뭐 시체말로 뭐 하면 요걸로 혜택도 꽤 누렸어요. 우리가. 이 광산 개발을 하면서 지역 그 사회에서 혜택도 입었고 그러면 이거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들은 사실상 불가하다 그러면 좀 안고 가고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더라고요. 저희 주민들도 예. 그걸 원하는 거죠. 완벽하게 바뀌는 거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저 강원도 쪽 가서 이게 그 설명을 할 때도 산을 없애버리고 물을 완벽하게 가두지 않는 이상 그 산성 광산 배수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정도 있게 잘 관리하는 거. 그게 우리 목표가 돼야지. 아니 물 전혀 안 나오게 해. 내지는 AMD 발생되지 않게 해. 그건 살짝 불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훨씬 이전부터 이게 광산을 개발했던 영국 같은 경우에도 1800년도에 그 중기기관차 이게 썼던 그 거기 사탕 광산을 그렇게 많이 개발했는데 거기 지금도 꾸준히 처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복장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업을 접하지 않고 언제면 이게 끝나냐?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주민들도 그걸 원하지 않고요. 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뭐 아까도 제가 저 인사말씀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도 해보자 차원에서 최대한 여기 예쁘게 꾸미고 추가적으로 뭐 이게 정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그 위쪽으로도 그렇고 밑에 쪽으로도 이게 확대할 수 있으면 그럼 화성시 협조 그리고 뭐 지역 주민들 협조 그리고 그 저 사망과 그 협조를 얻어서 위쪽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대로 나오는 저쪽에서 바로 나오는 원수를 채취해갖고 정말 10mm 이게 10분의 1로 아예 희석을 해버린 겁니다. 깨끗한 물과 이 지금 오염된 물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그 희석되기 전 거, 발색은 희석되기 전 거를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 또 희석된 거 이게 보여드립니다. 발색을 저 물을 요거 있지 않나? 그러면 발색을 되는 거를 한번 보여줄로 요 기기 측정 그 레인지를 벗어난 정도로 진하게 이게 색깔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 시료를 10mm를 집어넣고 여기 있는 시약을 2개를 탑니다. 그러면은 이제 망간이 있는 정도에 따라 보랏빛을 띠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원수 자체는 너무 고농도이기 때문에 정말 뭐 포도주 색깔 그 정도로 되는 이제 고농도로 망간에 대한 그 빛이 발현이 될 겁니다. 이거를 찍어야 될 것 같아. 셀이 하나밖에 없나? 하나밖에 안 갖고. 네, 우선 이걸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섞어주게 되면은 바로 발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이게 이 색은 측정이 불가할 정도의 이제 고농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까처럼 10배로 희석을 시킨 겁니다. 그 정도 보여주시면 네. 됐으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망간입니다. 망간. 네. 요 색깔은 그 주로 이게 철에 의한 색깔이에요. 그 우리가 저 개간지 토양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위에 그 식물들을 걷어내고 개간하게 되면 그 철 색깔이 이제 산화되었다고 해서 붉은 색깔을 띠고 여기 논토양으로 하게 되면 그 회색, 요즘 거무튀틱한 이렇게 색이 됩니다. 철 색깔이 철이 2가지 색깔을 갖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노출돼 있어서 농도는 높지 않은데 철이 이게 지배적인 그 주요한 그 색깔을 띠게 하는 원소라서 이게 붉은색. 근데 이쪽에 가보면 또 까맣죠.
요거는 망간은 또 그 검은색, 그 슬러지가 검은색이라서 저기는 그 망간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침전되기 시작하니까 검은색까지. 알루미늄은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어유. 네, 하얀색. 그래서 뭐 강원도 이게 탄광에 가 보면 요 세 가지 물질이 다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제는 이 보면. 정량적인 그래서 수치를 수치를 이렇게 다 보면 붉은 색깔도 띄고 검은 색깔도 띄고 하얀 색깔도 이게 띕니다. 여기는 알루미늄은 없어요. 알루미늄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징크하고 그 아연하고 망간이 도미넌트 그 주요 오염물질입니다. 다행이네. 옛날에요 돌에요 아연이 굉장히 많이 박힌 거. 그걸 저희 집이 그 새 들어 사신 분들이 다 광산에 종사했던 분이었거든요. 돌을 가져오면 거기 아연이 박혀 있었어요. 거기 몰래 이게 훔쳐가신 거구나. 저 관리이사님이 뻔히. 그건 몰라요. 그거 모르고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밖으로 빼돌리는 것도 만만치 않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팔아요? 그렇게 해서 도광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10배로 희석시킨 색깔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이제 중류수인데 그만큼 이 적은 양의 물에도 망간이 많이 녹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빛의 세기를 보고 이제 이게 분광 강도계라고 하는데 그 망간의 정량적인 수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중에 거 몇 개 떴어? 그래서 이거를 측정을 하면은 그 수치가 저희 물에 대한 수치가 아니라 거기다 곱하기 10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0점을 잡았고 한독을 하면은 72, 7점이면은 72 ppm의 이제 망간이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기준치에 대한 거는 조금 안에는 들어가지만. 아니 이건 훨씬 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치가 아까 5.8에서 아니. 그거는 pH라는 네. 망간의 망간은 기준치는 10. 지금 10. 10인데 72가 나왔으니까 7배나. 그 안에는 들어가는 거네. 70,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야 돼서 72인 겁니다. 7배, 7배. 10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가성소다를 만나면은 이 녹아있던 망간들이 이제 다운되게 됩니다. 저 밑으로 다 다운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저 가운데서 뜬 거죠, 차장님. 네, 맞아요. 가운데서 이 공정을 지나서 이제 나온 그 물에 대한 분석으로 저희가 이 망간 농도가 확 떨어지는 걸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여기서 월일에 모니터링 할 때도 저기서 나오는 물도 한번 재보고 지금 요대로 하는 거죠? 네, 이대로 합니다. 정화된 물도 재보고 이렇게 저희 하시는 이보영 대리가요 여기 엄청난 게 사명감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단계다 배풀이라고 그러는데요. 경막 거기도 다 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스타디 효율이 어떻게 될지. 저 밑에서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네네. 월 1회는 저쪽으로 가서 정밀 분석을 하고 도중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여기 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 뭐 인력 올 때마다 이게 하고 있어요.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건 계속 그렇게 하네요. 네. 자체적으로 하는 요 장비를 써서 네네. 현장 분석 장비를 써서 하고 정밀한 걸 원하는 건 보내서 이거. 이 장비는 뭐 하는 거지? 이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pH나 온도 등을 측정하게 되는 장비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가성소다를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pH를 나타낼 겁니다. 아까는 한 6.5 정도 됐는데 계속 여기다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7.73, 7.8 올라가고 있는 게 네, 7.84 바로 얘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저희가 약품을 인위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10mm 네, 처음에 측정할 물에 대한 이 빛의 세기를 먼저 넣어서 0점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색된 거를 보고 얘가 정량적으로 수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전조 중앙을 지나면서 이제 망간이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지금. 요거는 아까처럼 증류수를 섞은 물도 아니고 바로 여기를 거쳐서 나온 중앙에서 방금 떠온 물입니다. 깐이네. 네, 망간이 아예 없을 수는 없고 10 이하로 나오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요 정도 색깔이면은 거의 한 1.0 이하로 나올 겁니다. 지금 아까 이게 목표를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기가 나지역이라 그런데요. 저희들은 내심 관리 목표는 여기가 청정지역 그 수준을 관리하고 0.5. 그 청정지역 기준이 그러니까 5네 5. 10배 하면 5. 이거는 아니, 10배 안 해도 이거는 됩니다. 원수니까. 아 원수니까 그래서 0.5. 방금 72의 물이 가성소다를 만다고 바로 침전이 돼서 0.5로 네, 망간이 측정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또 혹시 모를까봐 뭐 저희가 최종 저 밑에 가서 떠야 되는데 최종 방류수를 떠놨거든요. 이것도 한번 그러면 최종 방류수까지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 방류수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시죠? 네. 이미 여기서 다 저 밑에 가서 떠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제가 100% 제가 가운데 거는 그만하고 저 방. 그래서 이 최종 방류수 같은 경우에는 침전조들 다 지나고 여기 있는 소택지 지나고 여가조까지 지나서 이제 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소택지에는 지금 이제 정화작용이 좀 일단 연을 씹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예전엔 먹은 거지 그냥. 예전엔 먹은 거지. 깨끗한 물이 나가는데 상류에서 흘러가는 물들은 아직도 오늘 만나요. 여기 그래서 만나서 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물이 그렇지. 여기는 여기 이제 삼각형인데 사람으로 만나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천같이 맞아요. 조그만 천. 네. 근데 은근히 가는 거지. 그래도 이 수질 정화시설 설치 예정들이 있잖아요. 저기 그 산 이쪽에. 네. 우리 아까 오면서 평지라고 본 데가 여기잖아요. 예. 그렇죠. 강사 가기 전에 여기는 아까 식당에서 보면 예. 식당이 저기 오면 진짜 예쁘게 조경돼 있는 그 집 있죠? 식당이 여가 있습니다. 식당이 여기네. 그 밑에. 우리 밑에 그때 그래서 이게 아까 이게 말씀 나누시는 것 같은데 그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나오는 물 그러니까 그 요쪽 그 상리 쪽으로 나가는 물 처리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조금 상황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기에 오염물은 그 갱내수랑 그다음에 그 광물치과 이적 시장 1, 2광리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 그게 함유돼서 이게 나가는 물인데 그 상리 쪽에서 나가는 거는 근데 저희들이 그 1, 2광리장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 싸버릴 거예요. 아예. 그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싼다. 예, 완전 싸버릴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면 봄처럼 이렇게 똑같이 싸서. 네. 예, 그러면 거기서 침출수가 발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뭐 땅 밑에까지도 이렇게 싼다는 싸매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갱내수만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 그 갱내수는 오염도가 그 현저히 낮아요.
여기 이렇게 타고 강- 여기를 타고 흐르는 강리에서 물. 나오는 그런 거보다는 낫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양도 적어지고 뭐 하니까 이쪽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도 또 그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기간이 있잖아요. 계획에 있으면 기간하고 어떤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계획은 그냥 우리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언제쯤 될까요, 이사장님? 지금 확 그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이게 순간 이게 당황하게 너무 되거든요. 깊게 팠나 네. 내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 협의가 좀 필요한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님도 계시니까 수질까지. 또 그 여기는 저 광역공단이 안 움직여서 그거고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저희는 지금 뭐 경인지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네네네. 사업 기획이나 아니면 것들은 본사에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들도 충분히 이런 상황을 어필하고 좀 땡겨서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돈이 나라에서 딱 그 출연금 나온 거 가지고 그 전국적으로 그죠. 여기 여기만 할 수 없으니까. 화성만 바빠 그쵸, 화성 네. 3번만 이제 그 최악이야 이게 아니거든요. 그쵸, 다른데 맞아요. 더 심한 데도 그쵸. 있고 하니까 거기랑 적절하게 예산도 나눠 쓰고 하다 보면 그 어떤 때는 10억 딱 필요한데 5억만 이렇게 돈이 그 가용 예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른 쪽으로 넘겨야죠. 안 돼요. 여기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최종 방류되는 물의 망간 농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0.1 나왔습니다. 0.1. 거의 이제 망간을 많이 이제 72였던 망간이 0.1이 돼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기준은 10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안정성은 저희가 지금 안전하게 해서 방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내리에서 수질 정화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수치화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데이터는 인정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리는 좀 정화가 되고 있는데 상류 쪽에서 흘러가는 물하고 어느 시점에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시 그 밑에 또 하천으로 또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계획은 저희 필요 없어요. 행동을 하셔야 저희가 힘이 좀 없어서 그러면 안 돼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나중에 제가 며칠 전에 사실 본부에다 얘기해서 토양 정화나 수질 정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갔었거든요. 엊그저께 하는데 토양에 관련된 수질은 이제 프로세스를 이해했습니다. 대략. 그런데 토양에 있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갖는지 그래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양 예. 만약 저기에 여기 밑에 하단부에 그거는 요 프로그램 다 끝내고 예, 질의응답 시간 있으니까 그때 제가 예. 알겠습니다. 남편랑 저기 버드나무 축제 내리 조금 신경을 쓰시는데 상일이 좀 아예 팽당한 느낌이네요. 저 상일에 살아요. 완전히 팽당한 팽당한 게 느낌. 아니고 여기를 알아야지 거기도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똑같이. 아니 고맙긴 한데 솔직히 이쪽은 완전 왕따 당하는 느낌이에요. 이쪽이 이렇게 잘 돼서 고맙긴 한데요. 상리 예, 저 상리 바로 밑에 살아요. 상리가 그 제가 무지 신경 쓰는 데가 그래요? 신경 쓰시는 거 맞아요? 예. 항상 밑에 살아요, 그냥. 지하수 그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토로 흘러나오는 거 외에도 지하수는 지금 여기 안 쓰니까. 그거는 이따가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저 상류 쪽에도 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경내수가 있어. 그게 지하수야 사실. 경내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하수에서 나오는 것들도 아까 말하는 거하고만 좀 깔끔한 편이라는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그렇지. 그거에 대한 시민들이 여기 보이는 것만 지금 먹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경내수 흐르는 데서 한번 체크해 보면 알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쓰고 있는 것들의 그 지하수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지금 여기 주변에 계시고 이런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방 체크가 들어가야지. 뒤에서도 체크 한번 해야지.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지금 몇 시야? 11시 10분밖에 안 됐는데 배가 고파. 몇 시다 된 거예요? 11시 10분. 여기는 당연히 그렇게 아이고, 요것도 이렇게 또 이게 심은다고 또 이게 해놓은 거예요? 아이고, 약하다, 약해. 버드나무. 에이, 이게 조만간 6만 원일 거예요. 실험해보는 거죠. 내년 이맘때 오시면 확 달라진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실험 아니에요, 실험 아니에요. 실험.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이게 외람 조금 뭐는데 건방진지 몰라도 좀 하는 티만 냈다는 생각이 되게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그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빼이고요. 여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직원분들이에요? 아니면은 아니 여기 오는 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좀 네. 저희들이 좀 도움을 청하 부탁드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래도 여기를 그래도 주변을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여기는 세미 액티브 시대에서 상주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쪽에 벚나무. 아, 지금 심으려고요. 아, 이쪽은 이제 벚나무고 이쪽은 이제 버들나무. 예, 그 나중에 내년쯤 되면 여기 제가 작년까지는 2개 있었는데 여기 연을 심어놨어요, 작년 말에. 그래서 여기 버드나무 이게 어느 정도 커서 그러면 여기 제가 벤치를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 앞에 연꽃을 보시면서 버드나무 그늘에서 연꽃 심어놨어요. 지금 아직 안 올라와서 그런데. 잘 자라는데. 예.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굳이 저는 예. 이게 시험이 아니야. 연습이 아니야. 실은 항상 실전이에요. 그래서 그 내년 그 딱 이맘때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앞에 연꽃을 보면서 책을 보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나간다면 음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해놓을게요. 원님 뭐라냐? 그렇게 잘 자라요? 저희가 자유하고 버드나무 그늘 자랍니다. 요 앞에 아파트 개발을. 자체는 딱 보여요. 근데 아파트 굉장히 잘 보인다. 그래서 여기 그 소택지는 거의 버드나무로 이게 쌀 거고 싸서 이게 하나의 폰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연못이 되고 저희들은 소택지라고 그러지만 연꽃 연못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바람이 있다 그러면 요 밑에 그 주택가에서 보시고 여기 해필이면 그 계단식 눈이에요. 보면 딸막딸막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각 그 논마다 그 각 필지마다 뭐 하나 지금 뭐 다 농사 짓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거를 뭐 여기는 연 밑에는 창토 그 밑에는 부들 색깔별이 요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훌륭한 이게 생태 공원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가가 아니면 공원가에서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주택가에서도 아니라 제가 답변. 아니 근데 여기 저 복토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각 필지마다 다른 것들을 식재해서 공헌하고 산책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사장님 먼저 하고요. 하면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서 확장해야지. 근데 이사장님 말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렇잖아요.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뭐 자꾸 이게 연습한다고 실험한다고 그래서. 연습 아니고요. 실험이에요. 실험. 잘 자라. 얼마나 잘 자라. 지금 여기서 뭐 할 거예요? 아니, 여기서 뭐 식재하는 것들도 보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랬었죠.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정리가 된 건가요? 예. 또 다른 그럼 뭐 여기서 그냥 질의응답 시간 가지고. 예. 여기 이장님 질의응답하고 끝내야 되라서 여기서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리 앞서서 지금 한번 쭉 돌아보셨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한번 부담 없이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상일이 이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6차까지 회의를 이제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제일 중요한 점이 뭐가 되냐면은 이 일이 어느 한쪽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광해관리공단 일, 그 다음에 화성시 일, 그 다음에 이제 삼한기업이라는 토지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이 또 들어가는 그런 저기가 같이 협의체가 돼야지 되는데, 지금 광해관리공단 자체 내로 하기는 사실 이렇게 협력하고 하기가 되게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또 이렇게 저기 부장님 입장에서는 화성시나 이런 데가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을 것인지, 응? 그런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4월 중순쯤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그린벨트다 보니까 도시정책과의 그린벨트 지도하는 팀, 그리고 여기 주택과에서 지금 내리지구나 이 인근 택지 개발하면서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주택과,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이 단위에서 성토라도 하려면 허가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제 부서, 그리고 여기가 주민분들이 여기를 공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의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가 공원부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당하는 부서들을 다 담당 팀장님들 다 오게 하고, 지금 수질관리과, 이 수질에 관련된 관리, 그리고 휴경지 보상하는 데는 농업정책과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부서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 부서들의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전체 실무 협의를 하고, 거기에 행정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우리 광해광업공단, 그리고 여기에 행정과 공단만 있는 게 아니고 광주도 들어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리지구 입주자 예정대회도 들어와서 좋고, 상길이 이장님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라고 하면서 주민분들이 궁금증을 갖다가 행정에서 밀실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공개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함께하는 협의체를 화성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발대식만 안 가졌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단위 안에서 다 모여서 할 논의가 있고 부분 모여서 할 논의가 있고 하는 것들은 행정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중간에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애초에 부서나 광해광업공단에서 서로 견해 차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견해 차이들이 자주 안 모여서 그래요. 자주 모이게끔 해서 견해 차이를 좁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루어지면 효율적으로 여기가 협의체가 잘 굴러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 향후에 시장이 바뀔 거잖아요. 현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든 새로운 시장이 오든 간에 그 단위에 있어서 시의원도 바뀔 수 있어요. 이 단위에 정치인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계속적으로 시장, 어떤 사람은 시장 직속으로 주겠다, 이러한 협의체를, 이런 표현도 했는데, 그런 단위들이 행정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게 그렇게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체는, 여기에 오염에 관련된 고유의 업무 주체는 광해광업공단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들을 갖다 이해한다라고 와서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 부서에서 다 오시라 그런 게 제가 부른 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갖다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시사장님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아무튼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결정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후에 여기에 대한 향후 미래 비전까지 논의하는 목적 안에서 이러한 TF 같은 실무 협의 추진단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준비 중에 있고 좀 있으면 가동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은 저 중관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협의체 그거는. 예, 주택과에서 일단 추동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앞에 일대 선포하는 부분,
그게 일단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 지금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다. 그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협의체가 그 밖에 저 내리 앞에 거기 그 성토 관련한 네, 문제만 맞습니다. 그 논의하기 위한. 네, 일단 1차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산적한 과제가 얼마 전에 돌출이 된 게 뭐 상리 주민분들한테는 약간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여기 내리에서 입주자 아파트가 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오염된 땅 아니냐, 오염된 땅에 대해서 빠른 치유 대책을 가져가야 된다. 수질은 이렇게 정화됐는데 앞으로 토양에 관련된 정화 5년간 되는데 5년 동안 뭐 하면서 정화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결국은 성토거든요. 지금 현재 논바닥에다가 한 60cm든 1m든 그냥 흙만 갖다 까는 게 아니고 밑바닥에 이렇게 오염원이 올라오지 않게 하는 차폐층을 형성하고, 그게 석회석이 됐든 무언가를 깔고 그러고 나서 위에 성토하는 건데, 여기에서 흙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토라 그러죠. 저거 딴 데 갖다 버리면 돈 주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성토를 하려고 하면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개발하면서 나오는 깨끗한 흙이니까 지금 현재 오염된 토양들에 대해서 성토를 해주면 이후에 관리 체계 안에서 큰 오염원이 빠른 성토를 통해서 없어졌다라고 하면 농사를 다시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체계들을 주택과에서 여기 건설을 담당하는 이러한 업체들을 핸들링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여기 성토에 관련된 개발 행위들을 모든 부서들이 참여해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1차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향후에는 여기가 지금 봉담 지역 주민들이 여기를 바라보는 게 공원이다 또는 문화공원이다, 아까 저기에다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숲을 조성하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부서는 산림과나 또는 공원과예요. 그런 단위의 사업들이 논의가 되고 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 부서가 중심이 돼서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 부서가 함께 움직여서 이 동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상리는 왜 이렇게 더디냐, 빨리 상리 수질 정화부터 이런 시설들 빨리 갖추자라고 광해강화공단한테 쪼오고 있고 좀 더 서둘러 달라라고 쪼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질이 정화가 되고 나면 여기처럼 또 토양 정화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게 아직도 10년이 남았기 때문에 총 기한으로 볼 적에 조금이라도 더 서두르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지금 아까 이제 여기 광해공단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아까 이사장님 몇천 평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정도예요. 지금 요 정도. 시설 설치한 땅. 그러니까 그거밖에 지금 광해공단이 갖고 있는. 그쪽 상리 쪽에 네. 그 수처리시설 그 예정부지 네. 한 10,000평 정도 갖고. 10,000평 정도. 지금 10,000평 정도는 지금 계획이 잡힌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제 이게 사업이라는 게 멀리 짓자 네. 하면 그 자체로 그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라 거기에 그거에 따른 뭐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이게 각종 뭐 인허가도 해야 되는데, 저기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부지 확보를 먼저 해둔 그 수준인 거죠. 해 놓은 거죠. 네. 해 놓은 거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주민들 바람은 똑같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자리에서 부서 변경이라든가 임기 만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진행하다가도 그분이 안 계시면 또 홀딩되고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10년 이상 흘러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가스러워요. 지금 이제 이사장님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여기 광해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그만 것부터 좀 하겠다,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장님 말고 다른 후임자분이라든가 어떤 임기 만료해서 해버리면 저희가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또 업무 파악을 또 하시는데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는요. 네네. 그래서 거기 좀 답변 좀 해주시죠.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성격일 것이 아닌데요.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신 건 알겠는데 제가 그렇게 대응했던 것은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그 솔직히 그런 불안함은 그 제가 가장 많이 그 갖고 있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도 작년 1월 1일부터 여기 부임해서 그 작년 4월 28일 날 와서 그 너무 이게 늦게 우리가 그 공단이 움직이는 것 같다 하면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하면서도 계속 불안했던 게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지? 내지는 엉뚱한 그 일 시작만 해놓고 나머지 그 뭐 그 담당자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이게 괜히 일 벌려놔서 그 저 뭐 어려움만 이게 주고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게 주저주저했던 것들은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간 뭐 그거는 앞의 일이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고 앞으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이게 또 그 이미 지나간 그거 이거 하지 말고 오늘 일단 열심히 살자. 그 열심히 살 때 그때 최대한 뭐 이런 것들 협조를 이끌어내고 뭔가 여기서 이게 만들어 나가면 저를 이게 자주지 하시는 분, 그야말로 사장님이 함부로 움직이진 않으시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다못해 저희도 부지런히 그 저희 사장님도 바뀌고 뭐 산업부 장관이 임명하면 바뀌고 이러는데 그분이 와서 뭐 좀 안 되겠어 저 이지사장 안 되겠어 뭐 가르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저도 이게 아니 나름 그거는 제가 이제 저희 의회에 있으니까 행정을 바라보고 견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의회가 주민 입장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면 되냐면 이러한 협의체가 뭐 1년에 한 번 움직이는 협의체가 되면 지금과 같은 우려 지점이 있죠. 그런데 협의체 초기에 관련된 뭐 수건 과제들이 바로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한 달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사업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기존에는 그런 걸 안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히 관심 갖고 협의체가 자주 운영되게 하는 것들을 열린 이렇게 공론회장을 자꾸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담당자가 빠른 업무 파악을 해가지고 와서 대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계속 체크하니까 그전엔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그냥 불식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현재 저렇게 광미가 쌓여서 거기에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침출수가 생겨서 이 광미를 통과해서 나오는 물들을 잡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질 정화, 물이 흘러가서 토양을 오염시킨 것에 대한 성토를 통한 토양 정화, 이게 프로세스인데 저거 외에 저기 갱내에서 나오는 지하수 또는 여기 자체 내에서 발원되는 뭐 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궁금했어요. 지하수 오염 상태? 그 내리 쪽은 아닌데 그 상리 쪽에 저 이장님 요청이 있어서 저쪽 그 우물로 쓰셨던 것들 그래서 뭐 저희가 분석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모니터링 해본 적 있고 그 도중에 작년 한 말쯤에 오늘 아침에 만났던 저 식당 뒤쪽에도 보면 지하수 내지는 그게 이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수질은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광산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데서 발생되는 내리 내지는 여기 뭐 상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자체의 어떤 지하수는 크게 문제 없는 것들로 보여주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갱내에서 나와서 이렇게 아까 23 광구 1, 2 광구 우리 아까 이렇게 폐광사 지나가면서 거기에 초입에 철문 지나면서 좌측에 또랑물처럼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갱내수죠. 지하수예요. 갱내수일 가능성이 있네요. 예. 이 갱내수에 관련된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는 상태가 어때요? 거기에 그러니까 상리 쪽에 지금 우려하시는 물은 갱내수하고 침출수가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물을 우려하시는 건데 갱내수는 심지어 저 내리 저 밑에서 농업 농사일에 쓰시기도 하셨어요. 뭐 거기 별 문제 없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갱내수는 괜찮습니다. 갱내수도 체크는 하고 있나요?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출수 1, 2 광미장에서 비롯되는 침출수가 문제가 돼서 지금 걱정하시는 저 밑에 천까지 흘러가는 물은 거기서 이게 함유가 돼서 이게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침출수 부분은 수질에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처리를 하려고 상리 앞에 저 예정 부지를 이게 저희들이 확보를 해뒀던 건데 아까 얘기를 했던 것들처럼 이게 공사가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1, 2 광미장 광물 찌꺼기를 전부 이게 합쳐서 쌀 거예요. 네. 그럼 침출수 발생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없어지게 되면 이게 상리 쪽에서 지금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들은 주로 이게 갱내수만 이렇게 접하게 될 텐데 그것들이 과연 그렇게 해서 그 침출수를 완전 배제했을 때 요 그 갱내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일단 그 쌓아보고 이렇게 그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명확 관한 거는 그 처리해야 될 물의 양 그리고 물의 오염도 요거는 현저하게 낮아진 그리고 적어진 그런 물을 우리가 이게 만나게 됩니다. 아이고. 네,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예, 예. 가령 그렇게 지금 조사하시고 하신 내용들은 공개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예, 예.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요청하시면 그 들 수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화성시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요즘 내리 그러니까 그 자꾸 이게 뭐 상리 쪽에서 오신 분들은 뭐 내리만 갖고 너희들 신경 쓰냐 하는데 그 상리 무지 이게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내리가 일단 내리 요쪽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망간 농도가 뭐 한 70 이상 이렇게 나오고 다른 뭐 아연도 이렇게 높게 나오고 그 철도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어찌 보면 오염 뭐 기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훨씬 상리보다는 그 심합니다. 예, 여기 그 신경 쓰고 있고 화성시하고도 그 데이터는 공유하고 이렇게 같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그 따로 그 요청하시면 갱내수 모니터링 자료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뭐 행정에서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올해 그 상리 전면 배부수 이제 계획이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그 설계는 그 작년 말쯤에 이게 준공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구기림이 일부 이게 그 있나 봐요. 산지 전용 허가를 이게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청에 허가 민원과가 있죠. 예. 거기랑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경인지사 소관은 아니고 거기까지는 본사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 발주를 해놓고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거를 지금 뭐 저희들도 그냥 매일 어떻게 되고 있냐, 내지는 누구랑 협의를 하냐, 내지는 직접 우리가 허가 민원과랑 가서 협의할까 그런 얘기는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마무리가 되면 올해 한 8월, 9월 이렇게 경과되면서 그 공사 발주가 날 걸로. 그럼 올해 8월, 9월이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예. 네, 올해 8월, 9월. 그러니까 올해 8월, 9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그 특정 공사에서 뭐 이런 뭐 거푸집 하나 이게 세우는 거면 하루 만에 뚝딱 내지는 일주일 만에 뚝딱 되는데 저기서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일광미장가를 이게 이광미장으로 옮기든지 그 해서 요 싸는 그 과정을 아까도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적어도 그 1년 반 이상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그 소요가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그 뭐 제가 겸사겸사해서 뭐 특히 이게 상리 주민들한테 그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들은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 장비도 이게 많이 통행을 해야 되고 그거 할 때 지금도 그 좁아 죽겠는데 저희들까지 뭐 더불어서 공사 그 차량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 꽤 이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최대한 저희들도 그 뭐 여러분들께 이게 불편을 안 끼쳐드리려고 이게 노력을 할 건데 협조도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이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 개발행위 부서나 예. 허가 부서, 예. 인허가 부서들하고 협의하는 것들에 있어서 TF를 좀 활용하거나 그 본사의 일일지라도 어떨 땐 본사도 오고 지사도 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빠른 협조가 갈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지. 그러지 않아도 도중에 제가 그 잠시 본사에 놀러 갔을 때 네. 그 주택과에서 그 협의체 거기 들어올 그 성원에서 본사의 그 담당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희도 좀 넣어달라고 예, 경인지사도 그 협의체 나중에 하는 것들은 협의체 예.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환경과하고 그 다음에 그 산림 거기서 그 미팅했던 것들은 그 후속 작업으로 해서 별도로 경인지사에서 산림 탄소 사업이나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는 협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진주 어린이에서부터 공사 차량을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리로 갈까 아니면 저쪽으로 아예 저쪽으로 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주 어린이집도 오겠다 그러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을길이 사도로예요 이게. 그랬을 경우에 그 사도로를 갖고 있는 토지주하고 분명히 충돌이 분명히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당장은 저 봉담읍하고 관계된 건데 여기도 도중에 여기 그 주민들이 좀 그 민원 아닌 민원을 넣어서 여기 농로가 파손이 됐다고 해서 그 보수공사 하라고 해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이게 입장하셔도 되는데 이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여기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근데 그 주민들이 일단 당장 불편함을 호소하시니까 저희들이 다행히 그때 예산도 좀 있고 해서 그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해서 이게 하는데 이런 거는 봉담읍하고도 같이 좀 그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 문제는 화성시하고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무조건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기 전에 화성시하고 얘기해서 화성시 입장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이게 나중에 이거 봉담 팀장님 또 이게 농로는 아니면 그런 거 관리는 또 봉담읍에서 하시죠? 저희가 근데 그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촌에 가 보면 개인도로 개 사도로라 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아니 근데 어쨌든간 그 사유지이긴 하지만 그 관행적으로 어린이집을 지나서 위에 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도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 주체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별도로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주장을 지금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밥 먹어야 돼요. 뭐냐면 나중에 이것을 공사하는데 교통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한 상태에서 부하가 걸리면 대안을 마련해 놓고 가자,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몇 대가 올지 모르는 판에 무조건 문제 많다 이러면 사업은 빨리 해야 되는데,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자고요. 뭐 다른 거 더 없으면 마무리 좀 해주시고 이제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경인지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하셨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 주시면 되죠.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이게 나름 열심히 제가 있는 한 열심히 이렇게 할 테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도 물론 안 하고. 인기가 많으셔. 그러니까 일단은 관건은 특히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들 여기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상계 쪽도 이게 계속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념 사진 하나 여기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어느 쪽으로 할까요? 어머님들 다 얼굴이 안 보이셔가지고. 앞으로 오라 앞으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그만 거 기념품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